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 인텔에 이어서 반도체 IP 업체 Arm의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에 합류하면서 2나노 공정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칩 양산의 속도를 낸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6일부터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개최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 학술대회 칩넷 서밋에서 Arm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에 합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2나노 공정 칩 생산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2나노 공정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Arm이 지난해 9월에 토탈 프로그램을 발표할 당시에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인텔을 비롯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D 테크놀로지가 포함됐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DSP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Arm 토탈 프로그램 합류로 Arm, 삼성전자,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삼각편대가 형성이 됐고요. 첨단 공정칩 생산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DSP는 반도체 제작을 원하는 팹리스 같이 고객사들과 파운드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장 AD 테크놀로지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그 외에도 코아시아나 에이징랜드, 가온칩스 같이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좀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DSP 쪽으로도 좀 매기가 쏠리는 그런 흐름들이 시간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삼성 디지털시티를 찾아서 TV 신제품들을 살펴보고 향후 전략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관련 로봇 분리의 시연도 보고 이 갤럭시 웨어러블 제품과의 연계와 독거노인을 위한 기능도 함께 주문했다고 합니다. 현재 TV에 대한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는 시장 속에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준비 현황들을 함께 점검했다는 모습인데요. 이 회장은 3세대 인공지능 8K 프로세서를 탑재한 네오 QLED 8K와 투명 마이크로 LED, 게이밍 모니터 같이 신제품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TV와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에 적용된 다양한 AI와 글로벌 전략들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CES 2024에서 깜짝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던 AI 반려 로봇 볼리의 시연도 함께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반려동물처럼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AI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집안에서 쉽고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요. 사용자가 부르면 오고 별도 컨트롤러 없이 음성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볼리에 대한 시연을 본 뒤 갤럭시 웨어러블 제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면서 독거노인을 위한 기능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들 삼성전자 쪽에서 다시 한번 좀 불거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장 로봇주들 특히나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정규장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전기차 부품 자회사 LSE 모빌리티 솔루션이 생산하는 전기차 핵심 안전 부품인 EV 릴레이에 대한 수주 잔고가 2조 원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어제 여기 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개발한 EV 릴레이가 현대차에도 미국에도 들어가면서 수주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V 릴레이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제어용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전기차를 구동하는 파워트레인의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쯤에 포도에 좀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요. LS 이모빌리티 솔루션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서 LS 일렉트릭의 EV 릴레이 사업부가 물적 출범해서 출범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지난해 2월에는 멕시코 두랑고 지역에 EV 릴레이 500만 대와 배터리 차단 유닛 4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도 함께 지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LS 일렉트릭 움직였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력기기 쪽으로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렇게 자회사 모멘텀도 불거졌으니까 오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단독 보도로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을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라고 판단하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한 2022년산 후판에 각각 2.21%, 1.9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전기요금 관련 반덤핑 마진 율은 현대제철이 1.47%, 동국제강이 1.61%로 상계 관세율의 66에서 83%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상계 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입 당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인데요. 미국은 지난해 8월에도 한국 후판에 대해서 상계 관세율을 기존 0.2%대에서 1.08%까지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미국의 관세 인상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일단 한국 후판에 대해서 지난해 상계 관세율을 1%에 올린 데 이어서 최근에는 2%까지 좀 상향될 것으로 경고를 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언급된 철강 기업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까지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어제 국내 바이오벤처 사이러스 테라퓨틱스와 카나프 테라퓨틱스로부터 항암제 후보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2,080억 원이고요. 계약금 60억 원과 향후 개발 허가 매출액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순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별도로 지급이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로써 유한양행은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유한양행 은 이를 이 회사의 폐암 치료제 랭라자를 이을 새 항암제 후보 물질로 겨냥했는데요. 계약을 맺은 국내 기업 사이러스 테라퓨틱스는 의학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통해서 표적 항암제 그리고 표적 단백질 분해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나프 테라퓨틱스는 약물융합 기술 기반의 항암과 자가 면역 분야의 차세대 신약 개발 회사인데요. 사이러스와 카나프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비임상 후보 물질을 발굴했고요. 이종 이식 동물 모델에서 경쟁 약물보다 우수한 항암 효능을 비롯해서 체내 동태같이 약물성 측면에서의 장점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해 있었던 AACR 발표에서도 굉장한 주목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유한양행 시간외에서 소폭 올랐는데요. 정규장에서도 상승분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유한양행의 주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 한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ODM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코스맥스가 리오프닝 효과를 제대로 입었습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는데요. 어제 공시됐던 영업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1조 7,7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157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같은 기간 117.86%나 급증했는데요. 당기순이익 역시나 흑자 전환하면서 긍정적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본 시장의 수출 고객사의 주문과 내수 판매 호조, 리오프닝 효과, 해외 법인의 수익성이 개선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법인만 봤을 때는 매출액이 24%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03%나 함께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 법인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미국 법인의 경우에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순손실은 또 줄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있었고 해외 고객 기반 확대에 따라서 건기식 사업 쪽의 매출도 상당히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원가 구조 개선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맥스는 실적까지 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 또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코스맥스까지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6가지 소식들, 중요한 소식들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